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영상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덧붙여 볼까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라인하고 호텔 그리고 크루즈가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은 9%, 10%, 심지어는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20% 넘게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다른 종목들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빵 보시면 지금 페이스북과 애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빵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 리스트에 넣어놓은 성장주들의 변화 추세를 바라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어제는 그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갭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2, 3일 동안 빵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다 빠져나가신 거죠. 그렇다면 그들 수중에는 현금이 두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타겟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뉴스가 들렸죠. 모더나가 임상 실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그들이 타겟을 한 것은 역시 여태까지 오르지 못했던, 많이 떨어져 있었던 컨택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호텔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크루즈 주식의 타겟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어저께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요, 이 현상에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켓의 변동이지 기업 가치의 변동이 아니다. 이게 저의 메인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은 주가의 변동이 있었던 20% 가까이 올라갔던 크루즈가 갑자기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업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올라간 종목들은 모두 다 마켓이 변동한 거지 기업 가치가 변동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상황이죠. 같이 보시면요. 역시 테크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마존 이쪽이 빨간색을 많이 보이고요. 기존에 가치주라고 우리가 부르죠. 많이 떨어져 있었던 주식들이 어저께 많이 향상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테크주랑 커뮤니케이션 아마존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역시 가치주 쪽에서 많이 주가가 하락돼 있었던 그런 섹터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한 달로 확대를 해버리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난 한 달 동안 올라간 비율을 보면 아마존이 16%,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제 10%가 다 넘어가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씩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로 들어서면 그 차이가 엄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1년으로 가면 마찬가지죠. 역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런 테크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아마존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켓은 언제든지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동은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단기 투자자들, 갭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넣었다 뺐다 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흥분하고 이렇게 돼서는 건강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켓은 마켓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그 마켓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같은 건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닌 갭 투자자들이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는 오직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보유한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 매출이 증대될 것인지 앞으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들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새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의 종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이런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종목들 말고 우리가 향후 좀 더 키워볼 수 있는 베이비 성장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영상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화제의 성장주 9종목, 한방의 비교 분석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궁금하시죠? 오늘 미주운 이야기는요, 첫 번째 화제의 성장주 선수 소개부터 해드리고요. 두 번째 화제의 성장주 주식 분석 끝판왕, 마지막으로 미주운의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선택,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저 개인적인 탑3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화제의 성장주 선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도 나타날 텐데요.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떠한 기업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선수는요, 슈레딩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창을 통해서 슈레딩어에 대한 영상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바이오테크 주식이고요. 보통 신약 개발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년 정도, 6년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 슈레딩어는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슈레딩어를 이용을 하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기간이 1, 2년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에너지 또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을 개발한 그런 기업으로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언급 드릴 거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대주주로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요, 니오라는 기업입니다. 니오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고요. 최근 2분기에 2020년 2분기에 10,000대가 넘는 판매 실적을 보이면서 화제가 돼서 그렇게 해서 떠버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리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은 넓으니까 고속도로를 가다가 전기차의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방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니오의 고객들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전화 한 통만 하면 차징 스테이션이 통째로 온다고 합니다. 그 대형 트럭에 컨테이너에 차징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요, 고객들이 이머전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차징 스테이션이 통째로 달려와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터리 자체를 바꿔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그런 기업은요, 니콜라입니다. 하이브리드 트럭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해주신, 저한테 니콜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주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미국 미디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니콜라가 과연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선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일루미나입니다. 일루미나는 진 시퀀싱이라는 것을 하는 기업인데요. 조금 어렵죠? 유전자 서열 분석법이라는 것을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를 서열을 바꿔가면서 기존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그쪽에는 완전히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규제의 문제가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과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권적인 문제와 어떻게 충돌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루미나의 과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기업은요, 덱스콤입니다. 덱스콤은요, 5G를 이용한 혈당 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원래는요, 그 당뇨 환자들이 계시면 혈당 체크를 위해서 막대기, 그 스틱 형식의 혈당 체크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디바이스를 고안해 놓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선두 기업이라고 하네요. 덱스콤의 뒤를 잇는 기업이 있는데요, 리본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역시 당뇨병 환자를 기본 마켓으로 하는 원격 진료 기업인데요, 약간의 특이점이 있다면 메디컬 데이터를 취합을 계속해서요, 리본고의 AI가 분석을 통해서 그 치료법을 계속 향상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체중 조절 시스템,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관리 이런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서브스크라이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일곱 번째 기업은 워크홀스입니다. 워크홀스는요, 미국의 전기차인데요, 산업용 소형 밴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역시도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분석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선수는요, 하일리온 톨토이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은요, 합병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름은 톨토이즈고요. 나중에 합병 이후에는 하일리온이라고 불려진다고 하네요. 니콜라와는 약간 다른 방식의 친환경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파워트레인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 파워트레인은 뭐냐면요, 내추럴 가스를 연소시켜서 전기를 일으키는 전기차 방식인데요. 사실 내추럴 가스를 연소시켜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이번에 알아봤더니 방식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일리온 같은 경우 트럭 판매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파워 트레인만 트럭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럭을 통째로 파는 것이 아니고 파워 트레인만 따로 팔 수 있어서 많은 트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절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8개의 기업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우리의 테슬라를 여기에 넣어서 함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성장주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다지고 이제 우량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국면에 있잖아요. 따라서 이 베이비 성장주들을 테슬라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식 분석 끝판왕은 테슬라를 포함한 9개의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서 매일 3,000명 또는 4,000명 가까운 신규 구독자분들이 새롭게 미주운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화제의 성장주 다시 한번 출전 선수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성장주의 대표 주자로서 그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 등장해 주셨고요. 니콜라, 니오, 워크홀스, 톨토이즈 애퀴지션, 쉐레딩어, 덱스콤, 리본고 그리고 일루미나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커런트 프라이스는 넘어가고요. 지금 RSI14 Relative Strength Index 저번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가 70이 넘어가면 약간의 과열 현상이 나타내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니오 역시 70이 넘은 숫자이므로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다. 또한 리본고도 굉장히 뜨겁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약간 과열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빠져나가는 단기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캡이라는 것은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시가총액에서 지금 니콜라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지금 20 빌리언입니다. 다른 주식에 비하면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20 빌리언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마켓캡은 시가총액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나의 기업을 통째로 산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마켓캡이 그 기업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논리를 적용해 본다면 니콜라를 우리가 과연 20 빌리언을 주고 통째로 살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20 빌리언을 주고 이 기업을 살 가치가 없다면 한 주도 사면 안 되죠. 한 주를 사나 10주를 사나 1000주를 사나 아니면 그 기업을 통째로 사나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20 빌리언을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오늘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요. Distance from 52 weeks low. 지난 52주를 뒤돌아볼 때 가장 많이 떨어졌던 최저점에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전 선수들은 성장주, 화제의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이 숫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 테슬라 600% 올라갔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니콜라 400% 이상 올라갔고요. 니오는 무려 1000%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워크홀스 제가 아까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성장한 그런 성장주인데요. 1100% 올라갔습니다. 톨토이즈 애퀴지션 145% 올라갔는데요. 오늘 출전 선수 중에 이런 거는 취급도 안 하죠. 230% 슈레
슈레딩어, 덱스콤 200%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루미나는 94% 올라갔는데요. 94%가 우습게 보일 정도죠. 리봉고는 지금 6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원먼스, 즉 한 달 동안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보면요. 테슬라 56% 굉장하죠. 그리고 니오는 97%, 월크홀스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85%가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월크홀스는 전기차 밴을 판매한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공기업 형태의 회사죠. US 포스탈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US 포스탈 서비스가 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약 20만 대의 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밴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컨트랙트를 위해서 비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딩의 데드라인이 지난 화요일 14일이었어요. 7월 14일이 비딩의 마감일이었고요. 현재 4개의 기업이 그 비딩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여기 해놨는데요. 보면은 USPS 메일 트럭 비딩에 참가를 했고요. 이번 비딩을 따내게 되면 20만 대의 트럭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제가 월크홀스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는 것은요. 참가하고 있는 4개의 기업 중에 월크홀스 그리고 포드만 미국 회사고요. 나머지 2개의 회사는 사실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칼슨이라는 터키 회사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힌드라라는 미국에 있긴 한데 인도 회사가 지금 비딩에 참석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의 미국 기업 보호 정책들을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이 비딩, 엄청나게 큰 비딩인데 이것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월크홀스 아니면 포드가 이 비딩을 따낼 텐데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발란시트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월크홀스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월크홀스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285% 올라간 주요 배경인 것입니다. 다음은 톨토이 하일리온 같은 경우도 128%나 올랐네요. 대단하죠? 슈레딩어 24% 한 달 동안 올랐고요. 리봉고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76%가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반면에 딱 한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는 20%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P&L, Profit and Loss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레비뉴, 지난 TTM은 Trailing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각각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창출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테슬라가 매출이 많이 늘었네요. 26 빌리언이라는 좋은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죠. 다른 기업들 보면은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니콜라, 월크홀스, 그다음에 톨토이스 이 세 기업은요, 사실 매출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월크홀스 보시면요, 0.1 밀리언이면 100,000 US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지금 10만 달러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오는 지금 1 빌리언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슈레딩어 91 밀리언, 그 다음에 덱스콤은 1.6 빌리언, 그 다음에 리봉고가 지금 207 밀리언, 일루미나는 비교적 매출 규모가 꽤 됩니다. 3.5 빌리언이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레비뉴가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100% 넘게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39%, 월크홀스는 155%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슈레딩어 78%, 덱스콤 대단합니다. 980%, 리봉고도 87%.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의 증가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올해 매출과 내년 매출, 그 기대치를 비교해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보면요. 내년 테슬라의 매출은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꾸준한 매출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59%, 월크홀스는 지금 557%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제가 볼 때 아마도 US 포스탈 서비스의 비딩에 성공한다는 전제가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슈레딩어 45%, 리봉고 역시 49%로 내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매출의 증대를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니콜라는 현재 목표 매출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목표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을 합니다. 2021년 내년까지는 매출이 아예 없고요. 2년 후부터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2022년에 예상되는 매출, 목표 매출이 300 밀리언입니다. 2023년은 1.4 빌리언이고요. 202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후에 3.2 빌리언을
지금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테슬라의 올해 매출이 27 빌리언, 27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매출이 이미 27 빌리언인데 이 니콜라라는 그룹은 4년 후에 3빌리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의 매출이 얼마나 테슬라에 비해서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다음은 Price to Sales Ratio 보겠습니다. 2021년 포캐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몇 배 정도 더 올라가 있는가를 보면요, 테슬라는 7.5배 나타나고 있고요. 니콜라는 내년까지 아직 매출이 없죠. 여기 지금 105밀리언 나와 있는 매출은 뭐냐면요, 내년에 600대 정도의 전기 트럭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양의 매출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5.3배, 월크호스가 많이 비싸죠. 지금 테슬라보다도 비싼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비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슈레딩어 34배, 리본고 같은 경우는 21배.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성장주들이 그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판매 매출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주가가 상승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매출의 양에 비하면, 테슬라가 올리는 연간 매출에 비하면 테슬라의 가격은, 주가는 그렇게까지 비싼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Price to Sales만 보면 니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자, 다음은요, PE 레이시오는요, Price per Earning Ratio죠. 어닝이 있어야 PE 레이시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PE 레이시오가 나올 수 없는 기업이 니콜라, 니오, 월크호스, 그리고 슈레딩어, 니본고 모두 다 어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earning per share. 그러면 한 개의 주식이 earning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가? TTM을 보시면 earning per share가 없는 게 당연하죠. 현재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다음은 earning per share. 2021년이 되면, 현재 지금 마이너스가 대부분인데 과연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earning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발전 속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현재 테슬라 EPS 마이너스인데요, 올해 말까지는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내년에 가면은 1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니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의 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리본고가 좋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EPS를 보이고 있다가 내년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성장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일단 가능성 있는 성장주를 조금만 매수해 놓고요. 뭐 10만원어치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단돈 5만원어치도 좋고요. 단지 한두 개의 주식만 사 놓으셔도 되니까 일단 나의 레이더에 잡힐 수 있도록 한두 주를 먼저 사 놓고요. 그리고 나서 어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닝이 발생한다는 마켓의 예상치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리본고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매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리본고는 프로핏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던 기업이 갑자기 내년 들어서는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많은 상승에 우리가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마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덱스콘 같은 경우는 이미 9%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일루미나는 굉장히 좋네요. 26%의 마진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주로 부르기에는 이미 많이 성장을 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주식 분석 끝판왕에서는요, 한 개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0룰, 즉 40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40룰은 미국의 주식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룰이에요. RG랑 PM이랑 플러스를 해서 40이 넘으면 굉장히 건강한 종목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RG가 뭐냐면요, 레비뉴 그로스입니다. 그럼 매출이 매년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PM, 프로핏 마진을 더해서 만약에 이 두 수치가 더한 것이 40이 넘어가면 이 기업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게 40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률이 40%가 넘죠. 그리고 나서 프로핏 마진이 거의 0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40룰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40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일루미나가 역시 지금 성장주의 모습을 탈피한 우량주로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Short Interest Share, 즉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몇 %가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공매도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9.5%의 주식이 공매도고요. 니콜라는 10%가 넘네요. 10.7%,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16%에 가까운 공매도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크포스 보시죠. 월크포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33% 대단하죠. 전체 주식의 33%가 공매도꾼들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만약에 비딩에서 실패한 소식이 나면 바로 공매도꾼들이 많은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슈레딩어가 지금 10% 가까운 공매도율, 그리고 덱스콤은 4%, 리본고도 굉장히 많네요. 14%가 넘는 공매도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비던드는 볼 필요가 없겠죠. 아무도 디비던드 배당을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성장주이기 때문에. 자, 발란시트를 보시죠. 그럼 성장주니까 발란시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분간 이윤이 창출되지 않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캐시 번이 발생합니다. 비용만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재정이 탄탄한가, 우리가 그것에 많은 비중을 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투 북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테슬라는 기업의 북밸류에 비해서 28배 올라가고 있고요. 니콜라가 이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770배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도 쉽게 살 수 있는 억만장자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니콜라를 사라고 권유를 하면 나는 니콜라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270배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 기업을 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내가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없다면 단 한 주의 주식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다음은 톨토이즈 애퀴지션 100배 이상 올라가 있고요. 쉐레딩어가 지금 17.7배 성장주로서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콤이 40배, 리본고 19배, 그리고 일루미나는 12배 정도 지금 북밸류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요. 커런트 어셋, 즉 1년 내에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가를 보는 거죠. 1.24라는 것은 테슬라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4%더 많다는 거죠. 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톨토이즈 애퀴지션은 지금 2.9배 정도 많으니까 당분간 망할 그런 이유는 없겠네요. 슈레딩어 7.4. 슈레딩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유동성 현금이 유동성 라이어빌리티 부채에 비해서 7배나 더 많기 때문에 장기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리본고도 마찬가지죠. 리본고는 더 좋네요. 10.7배. 현금이 부채에 비해서 10배가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리본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니콜라, 니오, 월크홀스는 1.0 이하죠. 1.0 이하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보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프로핏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부채에 쪼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Debt to Equity Ratio는요, 자기 자본하고 부채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부채가 더 많으면 1.0이 넘어가겠죠. 아니면 자기 자본이 많다면 1.0 이하로 떨어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테슬라 부채가 조금 더 많고요. 니콜라는 여기서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2.4배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나머지 기업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사이드 오너십 보시면요. 그 내부자, CEO라든지 체어맨이라든지 다이렉터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슈레딩어가 19%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내부자들이 19%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책임감이 크겠어요. 내가 이 회사에 목숨을 거는 거죠. 슈레딩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식도 19%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본고도 4.5%면 나쁘지가 않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월콜스도 4.3% 정도 되네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많은 인터널 오너십이 보여지고 있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요. 인사이더 트랜잭션을 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좀 보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인사이더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예요. 보시면 테슬라는 35%가 줄었고요. 월코스 29%가 줄었고요. 덱스콤이 23%가 줄었고 리본고가 24%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이 막 500%, 10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도 사람인데 수익 실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상당 부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월코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9%가 줄었는데요. 이게 왜 걱정되는 부분이냐면 월코스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비딩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부자들이 이 비딩에서 이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팔 게 아니고 사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 시 참고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은 그러면 각종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오너십이 얼마나 되냐? 테슬라가 한 54% 정도 되네요. 덱스콤이 지금 99.6%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덱스콤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이 갖고 있다면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따라서 주식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99% 이상 그리고 92%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이 너무 과하면 투자를 조금 피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널리스트 레이팅, 그럼 마켓의 전문가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홀드고요. 니콜라가 의외로 바이예요. 전문가들이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니콜라라는 종목을 분석한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명은 사라, 1명은 홀드로 지금 보고 있죠. 테슬라는 반대로 10개의 셀이 나와 있어. 10명이 지금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도 9개나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레이팅을 준 거고요. 지금 니콜라는 단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닥 많은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5명이 홀드, 2명이 바이, 1명이 스트롱 바이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한 사람이 있고요. 월코스트 바이가 나오네요. 지금 2명이 홀드, 4명이 바이. 그럼 이 전문가들은 월코스가 비딩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겠죠. 슈레딩어는 3명이 홀드, 1명이 바이. 덱스콤은 5명이 홀드, 16명이 지금 바이를 줬네요. 덱스콤 좋은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리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 홀드, 14명이 바이입니다. 지금 레이팅만 봐서는 리본고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루미나는 4명이 홀드, 10명이 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 보면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니콜라 그리고 니오, 월코스트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5%, 179% 그리고 3%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테슬라라든지 슈레딩어, 덱스콤, 리본고, 일루미나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타겟 프라이스라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니오 같은 경우 보시면 앞으로도 179%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주식 분석 끝판왕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종목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선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1위의 자리는 테슬라한테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성장주 중에 탑3부터 공개합니다. 탑3는요. 슈레딩어한테 돌아갔습니다. 슈레딩어는 2020년 레비뉴 그로스가 78.5%나 됐고요. 내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률도 45.2% 정도 됩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굉장히 좋죠. 7.4.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년 내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7배가 많다는 거고요. 인사이더 오너십, 그러니까 회사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20% 가까이 되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선호하는 주식이고요. 두 번째 제가 선호하는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위는요. 니오입니다. 니오는 2020년 레비뉴 그로스가 38.9%였고요. 내년에 무려 60% 가까운 매출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도 굉장히 좋죠.
5.37, 즉 지금 만들어내는 매출의 5배만 주면 이 기업을 살 수 있는 비교적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앞으로 179%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오 차이니즈 컴퍼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100% 반영된 저 맘대로 결정한 제 1위는 화재 성장주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제 1위는요. 리본고입니다. 2020년 리본고의 레비뉴 그로스는요, 무려 87.2%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성장률이 멈추지가 않죠. 내년에 매출이 49% 넘는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2021년에 드디어 어닝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어닝이 플러스가 아니고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리본고가 유일하게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에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리본고를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대단하죠. 현금이 부채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1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 역시 리본고에게 바이 레이팅을 줌으로써 저의 개인적인 확신이 더 두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생소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 혹시나 관심이 가시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한 주 또는 2주 정도 사고요.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주, 2주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런 성장주들이 이 정도 올라가는구나, 아니면 떨어져 버리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내공도 쌓여가시고 나중에 정말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드실 때 대량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 시간이 너무 즐겁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영상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